그걸 안내를 해줄 테니까. 생태계 이제 반 넘어가는 거야. 거의 뭐 75% 이상 넘어갈 거야. 군집이라고 돼 있는데, 군집이 뭔지 알지? 뭐야? 개체군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모여있으면 군집이라고. 개체군 한 종이고, 군집은 각 종들이 모임이 다 합쳐진 거.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고. 군집의 구성,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알지? 먹이, 사슬, 먹이, 그물. 먹이, 사슬 한 줄로 돼 있는 거. 먹이, 그물, 그게 다 연결돼서 복잡하게 돼 있는 거. 맞지? 그거. 군집은 결국은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종들이 이렇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안정하다. 이런 거 배웠지, 그지? 그 다음. 생태적 지위. 교양 있는 말이야.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먹이 사슬, 먹이 그물에서 얘가 어떤 지점에 위치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2차 소비자, 생산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이런 거. 각 개체군들이 군집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다. 근데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라고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다, 그지? 먹이 지위가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먹이 지위, 공간 지위는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을 공간 지위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군집 구조의 용어 좀 알아둬야 돼요. 우점종이라는 말이 분명히 시험에 나올 겁니다. 우점종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군집에서야 개체군이 아니고 서로 다른 종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에서 개체수가 많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그 대표할 수 있는 종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주관적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딱 계산해서 1등, 2등 세울 수 있는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이게 나올 거라고 이게. 뭐냐? 중요치 또는 중요도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이따가 뒤에서 배울 밀도와 빈도와 피도를 상대적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 개체군 그러니까 한 종이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얘는 밀도 어떤데 다른 종은 밀도가 어떻고 또 다른 종은 밀도가 어떻고 그걸 다 따졌을 때 상대적 밀도, 빈도, 피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 세 개의 합이 가장 큰 놈이 뭐다? 중요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결론은 뭐다? 우점종이다. 그 지역 생태계의 우점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동물은 어때? 지역을 넘나들 수도 있지, 그지? 북한에 있다가 남한?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동물에서는 이렇게 우점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뿌리 받고 사는 식물에서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자, 요거 먹이 뭐지 이거? 사슬이야, 그물이야? 그물이지? 알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요거는 선택지 오지선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야. 한번 보자고. 지표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환경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서만 볼 수 있는 애다. 그래서 맹꽁이, 지의류 뭐 이런 것들이 지표종이 되는데 맹꽁이가 뭐지? 습지. 지의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지의류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지의류가 뭐냐면 생명체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야. 뭐냐면 조류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게 조류야. 그지? 근데 이건 해양 조류지, 그지? 근데 민물 조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조류에 조상 같은 놈이 있어요. 어쨌든 물 안에서 광합성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생명체야. 됐니? 그 조류하고 무좀균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또는 버섯 이런 게 균류야. 조류하고 균류가 진짜 거의 뭐 서로 합쳐져서 사는 공생체가 있어요. 걔들을 지류라고 한다고. 오케이? 지류가 대기 오염에 되게 민감해서 그런 거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영국 쪽에서 지류가 꽤 많이 살았어, 숲에. 응? 근데 이게 공장이 세워지고 굴뚝에서 매연이 나오는 순간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지표종이 되는 거지. 특정 환경 조건 충족한 깨끗한 환경 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런 게 지표종이라고 하는 거고. 핵심종은 우점종과 달라. 우점종은 중요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개체수도 많고 많이 덮여있고 이래야 되는데 핵심종은 개체수는 적어도 그 전체 군집의 특성 유지에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서 진해가 딴 게 없어서 이쪽으로 다 왔다가 이렇게 펼쳐지면 이거는 핵심종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해달, 불가사리, 비버가 뭐 그렇대. 해달 없으면 그런 거 있잖아. 뭐가 되게 많아진다든지, 뭐, 이끼 같은 것도 많아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핵심종. 그 다음에 희소종은 알겠지? 레어템 얘기하는 거야. 멸종하지 않게 보호해야 되는 레어템의 희소종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점종이고, 근데 지표적인 핵심종 의미를 알아야지 선택지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됐죠? 넘어갈게. 이쪽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군집 종류, 육상과 수생 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 육상 군집에는, 군집 얘기할 때 지금 보면 다 뭐 하고 있니? 식물 얘기하고 있지.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그지? 동물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동물로 얘기하지 않고 식물로 얘기하는 거야. 식물 예시만 드는 거야. 그래서 육상 군집은 산림, 그러니까 숲. 초원은 뭐야? 풀. 사막은 풀도 없는데, 그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산림 중에서도 열대, 상록 활엽수, 낙엽 활엽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상록 활엽수는 1년 사시사철 파란 잎이 보이는 애를 얘기하는 거고, 낙엽 활엽수는 우리나라 활엽수 중에 대부분인데 뭐니? 추워지면 낙엽 떨어뜨렸다가 다시 잎이 나오고 이런 애들, 그지? 활엽수 뭐니? 잎이 넙대대한 애들 활엽수라고 하지.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건 침엽수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딱 들으면 이게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상록과 낙엽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따뜻한 데 살겠니? 당연히 상록이 더 따뜻한 데 사는 거야. 왜 상록이야 하면 그 지역은 추울 때 아주 춥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얼어서 죽을 걱정이 없는 애들만 거기 살 수 있는 거야. 잎이 펼쳐져 있는데 얼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 나무 전체가 죽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활엽수들은 겨울이 될 때 잎을 떨어뜨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초원은 열대하고 온대 초원이 있을 수 있다. 온대 초원이 뭐니? 우리 배운 적 있지 않니? 통합과학에서 사막이 어디 쪽에 좀 잘 만들어지대? 북이 남이 30도 쪽에 많이 만들어져. 왜냐하면 그 대기 대순환 셀을 보면 30도 쪽으로 밑으로 다 내려오거든. 내려오면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비가 많이 안 내리는 데가 돼. 그래서 이제 증발량은 많고 비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 그쪽에서 이제 사막이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식이야. 열대도 사막이 있을 수 있는데 온대 사막이 제일 많다. 유명한 사막들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온대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다음 수생은 담수와 해수.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건 민물, 이건 바닷물, 군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산림의 층상구조, 이거를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얘기할 것만 얘기할게. 적어도 알아둬야 되는 것들은 용어들이 있어요. 교목층이 쭉쭉 뻗은 나무 얘기하는 거, 그냥 밤나무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은행나무 이런 거 교목층입니다. 교목층은 다 커도 한 10m 안쪽으로 크는 나무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목층은 뭐냐면 딱 섰을 때 보통 사람 키 정도 되거나 그거보다 작은 나무도 있어. 그런 애들 있어요. 동백나무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게 그 관목층이라고 하는 거야. 초본층은 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선태층, 지중층은 이제 그 뿌리가 되게 중요한 것들 있잖아, 그지?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넘어가고 군집 분포가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많이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 간단하게만 소개할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수평 수직으로 분포를 표현하고 그런 자료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게 문제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수직 분포는 이제 같은 지역인데 이제 높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 오케이? 달라지는 거 얘기하는 거고. 수평 분포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위도에 따라서, 위도는 높이 아니다. 그지? 위도는 적도, 우리나라 쪽, 뭐 이런 식이거든요. 펼쳐진 땅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렇게 달라지는 거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일종의 그걸 두 개 합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왜 이거는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는 위도도 다르지. 그지? 근데 높이도 다르지. 그지? 오케이. 수평과 수직 분포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생각해봐. 제주도 어때? 따뜻하지? 그지? 제주도는 겨울에도 영하가 잘 안 돼요. 따뜻해요. 따뜻해서 한라산 낮은 데서, 이게 한라산이야, 이거. 한라산 낮은 데서는 상록 활엽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겨울에 놀러 가도, 제주도에, 파란, 넙대대한 잎을 가진 애들이 있다고. 그지? 근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낙엽 활엽수. 이게 뭐냐면, 우리 한반도,
제주도 빼고 한반도의 이제 일반적인 활력수 얘기하는 거야. 그지? 왜? 산을 올라가면 올라가서 어떻게 된다? 더 추워지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는 침엽수와 낙엽 활력수의 호남림이 있어. 얘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침엽수, 그 다음에 관목림이 제일 위에 있어. 관목림이 제일 잘 버티네, 추위를. 그지? 관목림이 추위를 잘 버텨서도 그렇지만은, 한라산 꼭대기는 어떨까? 바람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긴 나무가 있다면 이거 다 꺾여요. 근데 관목림은 짱딸막하기 때문에 센 바람에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적응하는 애들만 살아남잖아. 그러니까 걔들이 펼쳐져 있는 거야. 한라산 꼭대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얘들은, 위도에 따라서, 영도가, 평균, 뭐냐? 고위도, 저위도가 이제, 영도 쪽이고, 고위도가 이제, 남쪽, 북쪽이 90도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이쪽에는 열대 우림도 있고, 사막도 있고, 사바나, 우록스님, 이런 게 있대. 이런 거 잘 안 나올 거야. 우리나라는 이쪽이고, 낙엽 활력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 요거는 첫 번째, 오늘 내용 중에 첫 번째 별표가 천이라고 하는, 천이가 뭐냐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천천히 바뀐다는 뜻이야. 천이. 이동한다. 이 뜻이야. 뭐가 바뀐다? 어떤 군집이 사는, 그 생태계 환경에서 여기에 우점종이나 구성종이 되는 애들이 점점 바뀌어간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특정, 그 구성이 되면 그게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걸 이제 시작 지점부터, 그러니까 식물이, 뿌리를 받고 살기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의, 그 경과, 이동 경과, 그지? 변화의 양상을, 군집의 천이라고 하는 거야. 왜 군집인지 알겠지? 식물도 한 종이 아니지, 그지? 여러 종이 같이 모여 살고, 땅에 뿌리 받고 살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군집이라 한다. 다시 말할게. 개체군은 한 종을 얘기하고, 군집은 여러 종을 합쳐서,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종 합쳐서 군집이라 한다고 했어. 됐죠? 그래서 식물 군집이 어떻게 천이 되냐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차와 2차 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물이 안 자라다가 없다가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는 거야. 아예 생물이 존재하지 않던 상태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천이처럼 산불, 산사체 또는 인위적인 벌목, 그러니까 원래 있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다시 싹 없어지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이때하고 이때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아예 토양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 거야. 근데 얘는 토양, 영양 있는 거야. 오케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이제 산불 싹 나고 나면 뭐부터 자라겠니? 풀부터 자라, 풀부터. 뭐 먼저 있지, 그지? 그렇게 되는. 근데 이 풀도 못 자라, 1차 천이는. 대표적인 게 용암대지 있잖아요, 용암대지. 화산하면 빵 터지고 용암으로 돌덩어리가 됐다고. 땅이. 돌덩어리 되면 식물 못 자라잖아, 그지?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1차 천이 얘기해보자면, 처음부터 생물이 없었던 장소, 용암대지 같은 데야. 그래서, 이제, 그 천이가 시작되고,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건데, 건성과 습성천이로 나뉜다고 돼 있지, 그지? 요거 이제 그 분류를 잘 해야 됩니다. 건성천이가 그 돌덩어리만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습성천이는 물이 있다가 그게, 그 토양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건성천, 용암이나 암석으로 된 맨 땅에 시작하는 천이고, 맨 땅에서 개척자. 아까 있었는데. 아까 페이지 넘어갔지, 그지? 지의류가 뭐하고 조류하고 균류의 공생체라고 했지, 그지? 생명체야. 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의류, 따로 설명이 없는데, 이 특징이, 얘가 산성 물질, 되게 특수한 물질이야. 이름도 되게 어려워. 복잡해. 산성 물질을 분비하거든. 근데 웃기지? 얘가 SiO2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는 돌의 이제 공유 결합을 끊어낼 수 있는 산성 물질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유류가 이렇게 돌에 붙어서 살다 보면 점차 돌이 약간씩 흐물어져 가. 됐나요? 딴 애는 못 하는데 얘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지유류가 먼저 뭘 하냐면 아주 얕은 토양 같은, 그지? 그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선태류, 이건 이제 선태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건, 아주 얕은 토양에 살 수 있는 애다. 선태라는 게 그런 뜻이야. 됐지? 선태류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토양들이 점점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면, 풀이 만들어지고 더 깊어지면, 그 키 낮은 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양수림이 뭐니? 햇볕 많이 받고 쭉쭉쭉 자라는 양수림이라고 해요. 됐지? 양수림이 뭐냐면, 양수가,
그렇게 쭉쭉 자라는 애들이 팍팍 커. 밑에는 풀도 있어요. 오케이? 팍팍 커. 이런 상태가 됐다가 이제 혼합님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음수도 같이 자랄 수 있어. 봐. 양수가 있는데 음수 씨앗이 오면 음수는 이제 햇빛 적어도 자랄 수 있는 애들이거든. 그리고 천천히 자라. 오케이? 천천히 자라지만 엄청 길게 자랄 수 있어. 얘 뭐 100m 이렇게 자라는 애도 있어. 음수 중에는. 됐지? 얘가 묘목이 되고 조금 크겠지, 그지? 크는데 그늘이 져 있을 거 아니야. 양수 큰 놈들 때문에, 그지? 그래도 상관없어. 얘는 자라. 쭉쭉 자라. 그러다가 양수보다 키가 커져. 자, 요때 과정까지는 양수와 음수 같이 있지, 그지? 이걸 혼합님. 근데 음수가 양수보다 키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양수가 죽기 시작해. 왜? 얘는 햇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못 자라거든. 못 살거든. 그러면 양수가 날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남아있는 건 뭐지? 음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밑에 초원은 있어요. 풀은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 우리 뭐 대표종, 뭐 무좀종 이런 게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거, 음수가. 오케이? 그래서 음수름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음수를 이겨내고 얘를 다 갈아엎고 다른 게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지. 변화는 멈춥니다. 했나요? 돌덩어리부터 해서 변화가 음수름에서 멈추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극상, 그러니까 마지막 상태, 안정된 마지막 상태 이런 뜻입니다. 됐죠? 오케이? 식물이 이렇게 군집이 변한다. 그 다음에 습성천이는 또 다 똑같아. 근데 어디가 다르냐면 그 호수 같은 거, 그지? 멈춰있는 물, 특히 멈춰있는 물에서 이제 빈 영양호는 빈 영양이 이제 영양 성분이 적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깨끗한 물이야. 그래서 좀 더러운 물이 되고 점점 그 침적하는 물질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 호수의 깊이가 점점 좀 줄어들고 이렇게 퇴적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다가 이제 부영양호는 이제 좀 약간 탁한 호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점점 올라오면 습지하고 비슷하게 돼요. 오케이? 이 물이 계속 리프레시가 안 되면 습지하고 비슷하게 된다. 그랬다가 이게 점점 말라지면서 뭐가 되냐? 풀이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야. 습지알. 그 다음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부터, 여기서부터는 똑같아. 됐니? 초음부터 음수림까지는 교집합이야. 건성과 습성천이 교집합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초원, 관목림 다음에 양수, 혼합, 음수림 요 순서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됐죠? 그 다음 2차 천이는 산불 산사태 때문에 이제 싹 갈아엎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토양 있지, 영양분도 있어. 그래서 초원부터 바로 시작하게 되고 풀도 쭉쭉쭉 잘 자랄 수 있어. 왜? 태워놓으면 그거 다 영양분이야. 잘 자란다고. 그리고 뭐 때문에 또 더 잘 자랄까? 식물들도 경쟁하거든? 경쟁 상대가 없어, 처음에는. 팍팍팍 자라는 거야. 먼저 선점한 애가 먼저 우점종이 되는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천이의 극상 상태는 음수림이 맞죠? 음수림으로 극상을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림, 영양호, 습성천이 점점 이렇게 해서, 습지가 되고, 이제 초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2차 천이가 진행되는 군집, 이거 지금 뭔지 모르겠지? 하나하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 찾아서 내가 넣은 건데, 이거 지금 불난 거야. 산불 나서 이것도 지금 나무도 불 타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잎은 다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런 데서는 이제 풀이 나기 시작하지, 그지? 이게 지금 2차 천이가 시작된 거야. 알겠지? 넘어갈게. 너네 그거 잘 모르잖아. 근데 나하고 너네하고 이제 그 세대 차이가 딱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네 나이 때, 너네보다 나이가 좀 더 적을 때는, 초딩 정도 됐을 때는 버스 타고 서울 가보면, 부산에서 서울 가보면, 내 고향이 부산이라서 가보면 중간중간에 민머리 산들이 많았어. 황토산들이 많았어.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다 황토산 아예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어. 이건 자연적으로 변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노력해서 식목일이 왜 있는지 알지? 그지? 우리나라에. 그런 것 때문이야. 됐죠? 넘어가고. 군진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 요거도 하나하나 의미를 알고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건 별표까지는 아니야. 한번 소개를 할게. 종간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집신벌레, 애기 집신벌레. 그러니까 비슷한 종이기 하단 말이야. 그지? 경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종이지, 그지? 근데 얘들이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는 공간과 먹는, 먹이가 비슷하면 얘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먹고 싶은데 얘가 먼저 먹으면 싸워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겁니다. 이런 사이에서 먹이와 생활 공간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종간 경쟁이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체군 경쟁 결과에 원터치로 쪼개면 한 놈은 쓰러지고 한 놈만 살아남는 거지, 그지? 이런 거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이 베타는, 다시 말하지만, 이 베타가 아니라고, 그지? 베타, 밀어낸다. exclusion. 오케이? 됐고, 두 번째, 분선은, 선은 서식지야. 분은 나눈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혼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예 서로 따로 산다라는 뜻이거든. 두 개체군의 생태적 지위가 비슷할 때 종간 경쟁에서 이제 피를 볼 수도 있지. 그지? 한 놈은 완전 도태돼 버릴 수 있어. 그지? 한쪽 종은. 근데 또는 합리적으로, 평화적으로, 자, 너는 여기 살아라. 나는 여기 살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선 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있지. 그지? 그게 분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먹이와 생활 공간을 분서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이 시간을 나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데 어떤 애는 그 지역에서 얘를 나무라고 할게. 나무에 이제 새가 있는데 집을 짓는데 조금 그냥 낮은 데 집 짓는 종이 있고 높은 데 집 짓는 종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뭐니? 공간을 나눈 거지. 근데 그런 애들이 또 먹이도 비슷하다고 하자.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주로 낮에 활동하고 얘는 주로 밤에 활동하면 안 싸워. 그럼 시간을 나누는 거지. 그지? 그런 거. 분선은 한 종류가 아니야. 공간만이 아니고 먹이나 아니면 시기가 시간이지, 그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 피라미아 언어가 뭐 그렇게 한다네. 나 잘 모르겠어, 이건. 됐죠? 오케이? 아까 내가 예를 든 게 나무에 사는 애들이 밤에 사냥하는 애들, 낮에 사냥하는 애들. 이런 애들 꽤 있습니다, 진짜로. 자, 그 다음 포식, 피식은 뭔지 알지? 그지? 뭐 대표적인 게 뭐지? 눈신토끼와 스라소니. 기억나? 그지? 이런 거 있었고, 또 뭐지? 돌말 개체군하고, 그런 거 있었지. 뭐, 그지? 플랑크톤. 그치? 그지? 이런 것들, 포식과 비식의 관계라고 해. 포식과 비식의 관계는 항상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누가 원인이 되냐면, 먹는 놈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먹이가 원인이 되는 거야. 먹이가 많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자가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먹을 놈들이 이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개체수가 많아져. 많아지면 먹다 보면 이제 그 포식하는 놈이 많은 이제 피식자들이 줄어들겠지, 그지? 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배고파지면 포식자도 줄어들게 되는 거야. 먼저 선빵 치고 올라갔다가 얘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같이 내려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거를 그래프를 그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특이하게도 뭐, 직교 좌표계처럼 이렇게 뭐 증가 감소 뭐 이런 걸로 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다시 말할게. 인과관계라고. 오케이? 인과관계. 그러니까 먼저는 뭐 보면 된다? 생산자를 보면 돼. 피식자를 보면 돼. 생산자 소비자가 아니고 관계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그지? 피식자를 보고 포식자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공생은 같이 사는 거 얘기하는 거, 그지? 같이 사는 거 공생이라는데, 상리공생, 리가 이익이자예요. 이익이자. 상리공생은 서로 이익이 되는 공생을 얘기하고,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익이 되고, 한쪽은 해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편리공생은. 그리고, 한쪽은 이익이 되고, 한쪽은 해가 될 때는 기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생. 됐죠? 이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기생은 공생에 넣기 좀 애매하지, 그지? 한쪽은 피해를 보니까. 상리 공생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돼 있니? 흰 동가리와 말미잘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말미잘 밑에 흰 동가리, 뭐 이렇게, 물고기가, 말미잘한테 불편한 것들 이렇게 트리밍 해주고 그러거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지? 우리 몸에 있어. 뭐게? 대장균. 대장균 같은 게, 대장균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움이 뭔지 아니? 난분해성 탄수화물을 분해해 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대장에 유해균이 못 살게 만들어줘. 왜? 대장균이 대장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유해균이 들어와도 유해균이 대장균하고 다른 종이잖아. 얘들끼리 경쟁해서 얘를 도태시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도 이익을 준다. 대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됐죠? 그 대장균은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자기가 섭취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안 먹고 버리는 것 중에 섭취할 수 있는 거, 섭취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해를 주는 건 아니지, 그지? 그 다음, 편리공생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기고 하나는 이제 이익 손해도 없는 거, 빨판상어와 거북, 뭐 이런 게 있대. 그러니까 빨판상어는 이익을 얻고 거북은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거북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니까. 맞지? 그 다음, 기생은 아까 말했지만 이익과 해가 있을 수 있어. 사람과 기생충.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몸에 사는 대장균은 우리한테 도움도 주는데, 편충, 회충, 요충, 십이장충, 이런 기생충들은 도움을 안 주고 해만 주거든, 사람한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기생이라 할 수 있지. 새삼과 숙주식물은 잘 모르겠어, 나도. 넘어갈게. 안 배울 거야. 자, 여기 예시가 나오지? 피라미와 은어는 아까 어디 분서라고 했지? 뭐, 공간을 어떻게 하니? 은어가, 강이나 이제, 계곡의 중간을 차지하고, 피라미가 아무래도 끝부분을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지. 말미잘 흰동아리. 이거는 예시로 안 나오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콩가 식물과 뿌리 혹 박테리아. 알아두세요. 콩가 식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콩이야. 땅콩, 완두콩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뿌리에 보면 이제 박테리아가 뿌리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뿌리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질소를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상태 모양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 박테리아가. 그래서 콩가 식물은 질소 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되고, 얘는 뿌리 박테리아는 뭘 얻은 거니? dwelling, shelter. 안식처, 쉼터 또는 자기 집을 얻은 거지, 그지? 응? 그러니까 얘도 이익이 되니까 이거는 상리공생의 예시입니다. 이거는 됐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넘어가고. 자, 시선 집중. 종간 경쟁의 그 그래프 자료에서 이게 나옵니다. 아까 집신벌레 종류들이 서로 경쟁한다고 했어요. A 집신벌레, 그냥 집신벌레 이런 것들이, 그지? 이 그래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얘만 있을 때 이렇게 자란대. 얘만 있을 때 이렇게 자란대. 근데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경쟁에서 한쪽은 도태된다는 거거든. 같이 자라면 애기 집순벌레 원터치로 이겼네. 그지? 그리고 얘는 갈라다가 얘한테 경쟁에서 밀려나서 도태돼버리지. 그쪽에서는 못 살게 되는 거지. 오케이? 밀려나버리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 경쟁 베타의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종간 경쟁에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원래 단독 개체군으로 봤을 때 어떤 생태계에 그 개체군의 개체가 처음에 도입이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점점 개체수가 늘려가. 그래서 개체수가 늘리면 어떻게 돼? 2마리가 4마리, 4마리가 8마리, 8마리, 16마리. 이건 뭐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하지. exponential.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개체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고 요렇게 많아져. 됐니? 요렇게 많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근데 환경이 받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떤 이 환경에서 나라는 뭐 종이 있었는데 2마리, 4마리, 8마리 되다 보면 한 30마리 있으면 여기 꽉 차서 이제 그지? 완전 죽을 환경이 있지, 그지? 그러면 하나씩 도태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특정 생태계 환경에는 같이 살 수 있는 개체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제 저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가하지 못하고 증가하다가 다시 변곡점을 지나고 꺾어져서 거의 유지되는 이런 S자형 곡선을 만들어내거든. 개체수 증가가 시간의 변화의 증가에 따라서 그 개체수가 S자형 곡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고, 이론적인 이 지수적 곡선과 S자형 곡선 이 사이에 이 면적,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해요. 왜?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지? 유토피아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 차이만큼 뭐니 이론보다는 실제 환경에서 줄어든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걸 뭐라고 한다? 환경 저항이라고 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됐지? 이거는 뭐 생태계 지금 겹쳐지지 않는데 경쟁이 없을 건데, 얘하고 얘 중에 얘가 경쟁이 더 심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A, C종이 A, B종보다 심하겠지? A, D종은 아예 경쟁이 없을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성 예시에 보면 이런 게 있대. 단독 배양하면 A, B, C가 아까 저거하고 비슷한 거야. 이렇게 잘하는데 A, B 배양해보니까 A가 이겼어. 경쟁 벡터에서 이겼어. 이제 B가 없어지고. A, C 하니까 웃기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거 그래프 잘 봐야 돼. A가 단독 배양되는 것보다는 더 높지. C가 단독 배양되는 것보다도 더 높지. 그지? 이건 뭘 뜻하게? 같이 있으면 더 잘 산다는 뜻이야. A와 C는. 그럼 얘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상리 공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는지 이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아예 하나가 도태되면 이건 경쟁이야. 그지? 경쟁 베타의 원리고 경쟁이야. 오케이? 그리고 어느 하나는 그냥 원래 유지되고 어느 하나는 원래 혼자 사는 것도 더 올라갔다 하면 편리 공생이 되겠지. 그지? 그런 것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자료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 생명 수능 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계속 공부하다 보면 꼭 여기서 계속 틀려. 하나씩. 공부하는 애들이. 왜냐하면 외워! 그러고 좀 있으면 까먹어. 외워! 까먹어. 외워! 까먹어. 이렇게 돼. 계속 틀리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지. 야, 틀리면 그냥 수능 전날에 이것만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되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그 우점종이라는 거 처음에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지? 그 우점종, 식물 군집에서 우점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밀도, 빈도, 피도가 있다고 했지. 그지? 밀빈피에 대한 정의야, 정의. 오케이? 정의.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볼게. 이걸 가지고 뭘 판단한다? 중요도, 중요치를 판단한다고 했고, 그래서 우점종을 찾는다고 했지, 그지? 그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됐죠? 자, 밀도가 그거야. 뭐, 밀도는 이게 부피 공간에 살지는 않기 때문에 땅의 넓이, 면적, 단위 면적당 개체수, 이게 밀도야. 됐지? 좀 더 쉽게, 그냥 이 생태의 면적 전체에 살고 있는 한 종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야. 한 개체군의 전체 개체수를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이게 밀도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살면 밀도가 높은 거야. 됐니? 그렇고 빈도는 뭐냐? 빈도는 방형구라고 해서 그 뭐 초원 같은 들판 같은 나가서 눈 감고 이렇게 사각형 뭐 이거 철사 사각형 같은 거 만들어서 툭 던져서 그 떨어지면 그 안에 어떤 풀 어떤 식물이 몇 개씩 사는지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거든. 그걸 방형구라고 해요. 방형구 조사. 보통 이제 뭐 10cm 10cm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주 좁은 공간에서 샘플로 조사하는 거고 1m 1m짜리 방형구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조사해요. 무작위 조사를 하면 전체 생태계 땅을 안 봐도 무작위 조사를 하면 높은 신뢰도로 그 전체 생태계를 대표하는 통계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무작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향으로 던지면 1m 1m면 요거 면적이 1제곱미터지, 그지? 1제곱미터 안에 예를 들어서 민들레가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땅을 덮고 있는 비율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미안해. 이거 그 피도야. 피가 덮을 피자야. 그지? 덮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한 30% 땅을 덮고 있어도 되게 많이 덮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전체 중에 30%를 덮고 있으면 피도를 0.3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죠? 됐고 그다음 빈도는 방향구를 던져서 잘 들어봐. 이거 던졌을 때 그 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얘기하는 거야. 몇 번 나오는지. 던져서 몇 번 나오는지. 오해하지 마. 이럴 수 있어. 밀도가 제일 높은 놈이 있다고 하자. 방향구를 100번 던졌는데 딱 한 번에 1000개체가 나온 거야. 빈도는 어떻게 돼? 1000분의 1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밀도는 낮아. 근데 방향구를 1000번을 던졌는데 100번이 나오는데 그 100번이 나올 때마다 한 개체씩만 있었다고 해. 됐지? 그럼 빈도가 0.1이지. 1000번 중에 100번 나왔으니까, 그지? 뭔 말인지 알지? 훨씬 더 큰 거야, 빈도가. 그러니까 빈도와 밀도는 서로 의미가 서로 진짜 극과 극인 거야, 어떻게 보면. 뭔 말인지 알겠지? 항상 비례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밀도, 빈도, 피도만 알면 돼. 하나만 더 알면 돼. 뭘 해야 되냐면 한 개체군에 대한 걸 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뭘 조사하려고 하는 거야? 이
생태계에 있는 식물 개체군 전체를 조사해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상대값을 알아야 되지, 그지? 그래서 각 개체군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상대값을 약속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그냥 해당 종의 그 값을 전체 값으로 나누면 돼. 전체 각각 종의 값 다 합해서 나누면 돼. 그러면 어떤 A 종의 밀도를 전체 A, B, C, D, E가 있었으면 A 밀도, B 밀도, C 밀도, E, 뭐 그걸 분모해서 나누면 상대값이 되는 거야. 그거 곱하기 100하면 퍼센티지가 되고. 됐나요? 빈도도 마찬가지야. 상대 빈도도 빈도 짝 다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 요거 알고 싶어. 요거 상대 빈도 알고 싶어. 이거 분자, 그 다음에 요거 포함해서 전체를 분모, 합해서, 그지? 이러면 상대 빈도가 되고, 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석을 하고. 결국 아까 뭐라고 했지? 중요도, 중요치가 제일, 중요치는 어떻게? 상대 밀빈피, 그지? 의 총합을 중요도라고 하고, 그게 제일 높은 걸 뭐라고 한다? 우점종이란다.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5분 후에 마무리 할게요. 좀 더 해서 마무리 할게. 요거 한번 계산해봐. 할 수 있는지. 밀도, 빈도, 피도로 계산할 수 있으면 하라고.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잠깐. 바로 합니다. 자, 요거. 까먹기 정말 쉬워. 조심해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밀도, 빈도, 피도 의미 얘기했고 상대는 이런 거다 다 규칙을 얘기했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만들고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라고. 알겠지? 자료가 나오면 계산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그 다음 단원인데 조금만 소개를 할게요. 잘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중요한 거 딱 먼저 볼게. 에너지 흐름은 요거 나올 거야. 에너지는 절대 순환하지 않고 그냥 한쪽 방향으로 쑥 나가버린다. 그냥. 들어오는 애가 누구지? 태양 에너지야. 나가, 우주공간 나가. 순환 안 한다, 에너지는. 물질은 순환해요. 근데 에너지는 순환 안 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효율, 에너지 효율, 이거 통합과학에도 배웠잖아. 뭐니? 투입되는 것 또는 그 이전 거에서 그 다음 거. 비율이 효율이야. 그지? 에너지 효율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생태계의 영양 단계에서는 전 단계 에너지 총량 분의 현 단계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이 에너지 효율이야. 효율 계산 문제 조금 풀어보면 감이 올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에너지 효율의 피라미드. 요거 별표. 어려운 게 아니고 요거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자, 생물량은 어떻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제일 많지. 그 다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점점 피라미드 형태가 돼 가는 거지, 그지? 근데 에너지 효율만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에서 효율은 5%야.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 100이 있었으면 5만 얘한테 흡수된다는 거지. 뭐만지 알겠지? 근데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가면 갈수록 효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생에서 1은 5인데 1에서 2는 10이고 2에서 3은 30이고 이런 식으로 높아진다고. 뭐만지 알겠지? 높아지는 게 거의 규칙처럼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조심해야 돼. 이거 효율이다. 뭐 개체수나 생물량 이런 게 아니야. 총 에너지 이런 거 아닙니다. 됐죠? 효율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고. 순환이 이제 탄소 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있지.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을 얘기하자면, 탄소는 대기 중에서 뭐냐? 이산화탄소를 있지, 그지? 맞지? 그 이산화탄소는 다른 방법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지? 광합성 할 때. 그지? 식물이 광합성 할 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지? 그래서 유기물이 되고, 식물 또는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호흡하면서 다시 이산화탄소 밖으로 나와. 내 지금 이산화탄소 엄청 방출하고 있어. 그치? 그런 거. 그 다음에 공장에서도 이산화탄소, 자동차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그 방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공기 중에 왔다가 생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계속 순환된다라고 하는 거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나오긴 할 거야. 아마도. 태양 비대에너지가 들어갔다가 어디에? 이게 뭐니? 이게 생태계야, 이게. 생태계 안에는 대기물 토양 같은 건 비환경적 요인하고 생명체, 그지? 생명체 이제, 생물체들이 있는데, 이 들어간 다음에는 계속 생산자에서 1차, 2차 이렇게 가다가 분해자로 간단 말이야, 에너지가. 그지? 그리고 각 생물체에서 열을 형태를 통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생태계 밖으로 방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여기서 계속 도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 생태계를. 됐지?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소순환이 나오는데요. 질소순환이 조금 더 어렵고 중요해. 자, 포인트로 볼게요. 질소는 무엇에 원료? 단백질과 핵산에 원료예요. 생명체에게 반드시 필요해. 근데 질소는 너무 많아. 어디 많아? 공기 중에 많아. 근데 공기 질소는 뭐냐면 질소 원자가 삼중결합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이걸 흡수해서 뜯어낼 수가 없어, 이걸 뜯어내야지만 단백질을 만드는데, 핵산을 만드는데 쓸 수 있거든. 근데 보고 있는데도 무용지물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식물이나 동물이, 특히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한마디로 뜯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핵심이야. 질소순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은 질소를 꼼짝마! 고정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질소 N2라는 질소 기체를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고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고정된 형태는 뭐냐면 첫 번째가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두 번째는 NO3 마이너스 진산 이온입니다. 오케이? 이 두 개가 고정된 형태야. 다시 말해서 이 무슨 뜻이지? 이 두 가지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야. 흡수해서 써먹을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나요? 자, 아까 말했지. 뿌리혹 박테리아. 그치? 땅콩 같은 콩가식물 뿌리에 이게 막 혹처럼 나 있는 그 공간에 이제 살고 있단 말이야. 얘가 박테리아가. 뿌리혹 박테리아가 뭐 하냐면 대기 중 N2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콩가식물은 다른 노력 필요 없이 그냥 얘들하고 같이 살면 질소원을 계속 흡수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이렇게 되고, 이 암모늄 이온은 질산화 작용, 질산화 세균, 이거 빨간 밑줄만 봐. 질산화 세균이 NH3에 산화시켜서 NO3- 만드는 애들이야. 기억하기 좀 헷갈린다. 애들 다 헷갈렸어, 지금까지. 너네들 헷갈릴 거야. 너네들 특별하냐? 헷갈릴 거야. 질산화 세균이 하는 행동이야. 그 다음에 NO3-를 다시 대기 중 질소로 돌리는 생명체도 있대. 그래서 이제 탈질산. 그러니까 이게 질산 이온이잖아, 그지? 탈질산화 작용을 해서 다시 돌리는 탈질산화 세균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네. 오케이? 그리고 이 질소 성분은 봐봐. 뿌리혹 박테리아만 제공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번개 이런 것도 대기 중 질소를 이제 분해시키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체나 배설물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되면 그것도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번개, 그 다음에 뿌리혹 박테리아 이런 걸로 이제 토양에 쓸 수 있는 질소, 즉 질소 고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순환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거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흡수될 때 어떤 형태냐면 NO3가 가장 유리한 형태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NO3가 NH4 플러스도 괜찮은데 NO3가 가장 유리한 형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물질 생산과 소비. 부터를 다음번에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또 별표거든. 별표인데 시간이 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다음번에 끝낼게. 5단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알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준 그 자료 해설 있으니까 한번 보고 공부를 해보고